미세먼지를 크기로 구분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PM10, PM2.5, PM0.1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PM10이라는 거는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들을 일컬는 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PM10을 우리가 마스크 없이 흡입을 하게 되면 코나 후인두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코와 후인두 여기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걸려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대신에 코나 후인두에서 이제 염증이라든지 어떤 자극적인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PM 2.5는 어떻게 되냐면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서 폐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폐까지 들어가서 이 기도와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들을 일으켜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감기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기관지염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M1이라는 것도 있는데 1 마이크로 이하의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폐로 완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작으니까 더 깊숙하게 폐포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PM0.1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폐포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게 곧바로 혈관을 통해서, 폐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초 미세먼지가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분류 기준이었는데 국제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M10 영어로는 coarse particle이라고 하죠. 굵은 먼지라는 뜻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먼지라고 번역을 할 건지 미세먼지라고 번역을 할 건지, 그거는 영어로는 coarse particle입니다. 이 coarse particle은 어디서 오는 물질이냐? 이것은 주로 흙먼지예요. 흙먼지. 그래서 사막이라든지 아니면은 황사라든지 이렇게, 자,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막 지역에도 이 미세먼지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이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먼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PM10은 사막이나 황사나 어떤 흙먼지로도 많이 생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M2.5, PM2.5는 영어로는 fine particle이라고 해요. fine particle인데 주로 이게 공장의 매연입니다. 원인이. 그 다음에 경유차의 배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주로 이렇게 태워서 나오게 되는데, 이 PM2.5의 그 주요 구성 물질이 이 황산화물, 이렇게 화학적인 나쁜 물질들이에요. 황산화물, 질산화물,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 연기에서 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유차의 그 배기가스에서는 주로 이제 블랙 카본이라고 그러죠. 블랙 카본, 이 탄소가 연소가 되면서 나오는 나쁜 물질들, 이런 것들이 바람의 가능성도 있고 각종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질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PM2.5들이 주로 뭐냐면은 뭐 다이옥신처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PM0.1 이런 경우는 더 이제 작은 물질들인데 영어로는 ultra fine particle, ultra fine particle인데 너무나 작은 물질들, 바로 PM2.5와 비슷한 물질들이지만 더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가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단기적으로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먼저
이물질들이 자꾸 와서 염증을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합니다. 호흡이 짧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도 이제 미세먼지가 집적하기 때문에 눈의 자극이라든지 눈이 따갑다든지 이런 눈의 불편함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장기적으로 자꾸 미세먼지가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활량이 감소할 수 있어요. 숨이 이렇게 점점 짧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특히나 어린이들의 호흡기계 감염이라든지 어떤 질환들이 증가를 한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자꾸 있게 되면 소아과나 약국의 환자들이 자꾸 늘어난다. 자꾸 기침에 많이 걸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기존의 폐질환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기존의 천식, COPD 아니면 각종 기관지 질환들, 기관지 염 환자들, 이런 분들이, 특히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악화가 자꾸 되는 거예요. 자꾸 기존 환자들이 점점 악화가 되고, 미세먼지를 마시면 마실수록.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연로하신 노인들, 그 다음에 폐가 워낙 안 좋은 사람들, 아니면은 뭐 폐암 환자들, 이런 분들이 사망이 촉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안 마셨으면 조금 더 사실 수가 있는데, 기존의 질환을 더 악화시켜서 그걸로 사망할 가능성들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그러니까 이 호흡기계뿐만이 아니라 심장에 대한 영향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극초 미세먼지가 폐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장에 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단기적일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미세먼지에 노출이 자꾸 된다. 그러면은 이 혈관에 미세먼지가, 그 먼지들이 이 혈액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미세먼지가 작냐면은 적혈구가 이만한데, 그 PM 0.1 이런 것들은 적혈구보다도 훨씬 작아요. 적혈구보다도 훨씬 요만하게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혈관 안에 돌아다니면서 각종 염증들을 막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에 이렇게 막 막힐 수도 있고 염증이 자꾸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각종 심장 질환들을 악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협심증이 있던 사람들, 심장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심장 관상동맥이 좀 막히거나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게끔 더 촉진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협심증이 있었는데 이 협심증이 막 악화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원래 관상동맥 질환으로 심장마비 위험성이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심장 그 경화 이런 위험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돌연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심장 질환이 악화가 돼서 심장이 막혀가지고 관상동맥이,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가 뇌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이 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우리가 그 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면 이 미세먼지가 코로 들어가죠. 코로 들어가면서 이 코에 뭐가 있냐면은 비강 점막이 있어요. 이 비강 점막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흡수가 되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후각 운송이라고 전문 용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후각 운송은 보통 우리가 폐포를 통해서 혈액으로 미세먼지가 들어갈 때는 한 바퀴 돌면서 뇌로 들어갈 때 이 혈액 뇌 관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뇌를 보호하고 있는 이 막이 있는데 그거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코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흡수가 돼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것들은 바로 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혈액 뇌 관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뇌로 들어가서 이 뇌 안에서 어떻게 쓰레기가 쌓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미세먼지들이 뇌 안에서 쌓일 수가 있다. 그 뇌 안에서 쌓이게 되면은 그 뇌에 뉴런이라고 신경이 있습니다. 뇌신경, 그 뇌세포들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일으키니까 각종 안 좋은 그런 게 작용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뇌에 쓰레기들이 자꾸 쌓이기 때문에 학습 능력, 인지 능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매 위험성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뇌혈관이 있잖아요.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그러는데 어쨌건 뇌졸중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각종 파킨슨 질환 같은 경우도 이 혈관성 파킨슨병도 있고, 어쨌건 이 파킨슨도 더 악화가 되고 노인들의 질환이죠. 그러니까 각종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특히 소아들 같은 경우, 소아들은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 ADHD 이런 거나 아니면 자폐성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다음에 학습 능력 저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마스크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자꾸 마시게 되면 뇌 기능이 자꾸 떨어질 수가 있고,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왜? 미세먼지가 코로 들어가서 바로 혈관으로 가서 이게 뇌에 쌓여서 뇌의 혈관에 쌓여서 그런 것들이 막히거나 염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뇌세포를 자꾸 안 좋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 미세먼지에 대한 그 영향은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 유럽의 산업혁명,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52년 12월에 런던에 그 스모그가 무지하게 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책 보면 다 나오고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단 5일 만에 4,000명이 미세먼지로 사망을 했습니다.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세먼지가 심각하지만 그 옛날에 그 산업혁명이 나타났던 유럽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1950년도 이때쯤에 그 미세먼지로 급격하게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 현재 다시 미세먼지의 공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쉽죠.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손 닦고 물걸레로 걸레질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갈 때는 미세먼지 마스크 KF94, KF80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면 되겠습니다.